순차적으로 보면 먼저 나부 모행에서 4대 공망을 가장 명리에서도 많이 차용하고 있는 게 4대 공망을 뭐 가장 대표적일 것입니다. 4대 공망. 4대 공망이라는 게 뭐 네 가지의 어떤 대공망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겁니다. 그게 뭔지 살펴볼 것인데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나부보행과 자미두수의 관계 여기까지는 약간 뭐 겉핥기인 거죠. 그러다 본격적으로 가서 나부보행의 설계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하고 자미두수에서 뭐 자미성 구하는 이걸 해야 될 수도 있겠고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이걸 이해하기가 힘들겠네요.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이제 삼명법, 삼명통에 보면 많이 나오죠. 삼명통에서는 이 삼명법을 가지고 이 나부보행으로 어떤 운명을 기륭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건 뭐 어떻게 하고 있던가 한번 보기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부보행과 윤려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계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지 어쨌건 나법이라는 것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이 소리와 관계되어 있는 일반적인 오해, 일반 오해 우리가 목화토금수라는 것이 자연의 변화, 생멸, 생장하고 소멸하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어떤 오행의 내적 원리를 구했다면 나범의 오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리를 통해서 찾은 것이더라. 소리의 오행은 나중에 뭐 살펴보겠지만 궁상각치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진다는 거죠. 좋습니다. 뭐 요 정도 보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자고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이 너무 길다고 뭐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는데 아무튼 4대 공망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데 어쨌든 나보모 여행이라는 게 뭔가 명리서적을 살펴보면 책을 보면 대다수의 명리서들은 보면 나보보행 뭐 오행이나 뭐 일반적인 기초 이론을 설명하면서 나보보행이 표 하나 달랑 이렇게 두고 대부분이 끝납니다. 그나마 자미두수 같은 경우에서는 그 내적인 뭐 어떤 설계 원리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어떻게 구하는가 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딱 보는 순간 한 가지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글자가 두 개의 그러니까 육식갑자죠. 육식갑자 이 두 개의 육식갑자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구나. 응? 나범 오행에서는 하나의 오행으로 바뀌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일단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여기 이제 목화토금수죠. 목화토금수라는 일반 오행이고 그 밑에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이게 두 가지가 하나씩 묶여 있다는 겁니다. 위에 천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행이니까 알고 있듯이 근데 밑에는 자축과 인묘와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이렇게 하나 묶여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관계는 뭐 지금 설명해도 뭐 이해가 안 될 거니까 뒤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요런 게 있구나. 두 개씩 묶여 있구나. 자, 지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지도 이렇게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두 개씩 묶여 있구나. 그렇게 한번 보면 되고 뒤에서 보겠지만 위에서는 이제 천간 합을 중심으로 뭐 계산을 하고 지지는 지지의 충, 지지상충, 충의 관계를 가지고 뭐 이렇게 도출해냅니다. 뭐 그런 게 있구나. 뭐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뒤에서 이제 뭐 좀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런 겁니다. 어떤 우리가 이건 지금 뭐 보시더라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니까 일단 뭐 자축 중심으로 자축군,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이렇게 두 개씩 해서 어떤 규칙성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금수, 화토목, 화토목, 금수, 목금수, 화토목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화토목, 금수라는 이 순서대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뒤에서 배우겠지만 나범 그 궁상각치유 나범 수리에서 나범 오행에서의 수리는 이게 1, 2, 3, 4, 5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응? 요 뒤에서 설명할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있더라. 그래서 천간 오행은 일반적으로 알지만 밑에 지지가 가지고 있는 이 수리의 변화 규칙들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충을 한다고 했으니까 자는 오와 충을 하고 뭐 축은 미와 인신 묘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진술사야 이렇게 가니까 뭐 이런 게 있구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수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대 공망, 4대 공망이라는 거죠. 뭐 이게 뭐 일반적인 공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순중 공망이라고 하죠. 자, 이 공망. 보통 이제 육식갑자에서 보면은
뭐 천간 연주와 일주 두 개 다 보기로 하는데 어, 글쎄요. 뭐 자미도서에서는 그 연주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삼명법에서도 연주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평법에 보면 일주 중심으로 많이 보죠. 내 사주에 태어난 날의 기둥. 그게 거기서 이제 공망이 뭐냐? 만약에 갑자에서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유까지 보통 갑자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순중공망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순중공망인 경우는 갑자일주나 을축일주, 병인일주 뭐 이렇게 쭉 해서는 수레가 공망이죠. 뭐 이 부분은 뭐 가장 기초적인 거니까 갑술일주는 신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양공이냐 음공이냐 이거는 뭐 제 블로그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면 될 것 같고 4대 공망은 뭐냐는 거죠. 4대 공망, 4대 공망이라고 얘기했죠. 4대 공망 또는 뭐 네 가지 큰 공망이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나법오행을 가지고 간 겁니다. 나법오행인데도 불구하고 오행이죠. 오행 중심으로 본 겁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이제 갑자손이라고 볼까요? 갑자손에 보니까 이 밑에 해중금, 노중화, 뭐 어쨌건 목토금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금화, 목토금이 있는데 이제 수가 빠져 있네. 오행 중에. 그래서 이제 수가 이제 여기서는 공망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로 여기서 보니까 화수, 토, 금, 목 여기는 목화, 토금수가 다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갑신공망을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수토, 화, 목, 수 해서 이제 금이 빠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갑오공망.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여기서 이 사주들 이 일주나 뭐 일주 중심으로 주로 보니까 일주에서 이렇게 일주 같은 경우는 이제 수공망이라는 겁니다. 사대공망. 순중공망에서는 수래공망이고 그러니까 술이나 해를 만나고 공망을 만났다는 거죠. 여기서 수를 만나면 공망인데 어떻게 임계나 뭐 해자 이런 게 아닙니다. 나법오행에서 수 뒤에서 보겠지만 윤하수나 아니면은 뒤에 뭐 천중수 이런 것 만날 때 이제 공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잘 살펴야 되고 금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뭐 해중금이나 또는 뒤에서 뭐 금봉금이나 백낙금이나 뭐 이런 걸 만날 때 이제 공망이라는 겁니다. 공망은 일단 불편하죠. 근데 이 자체를 내가 써먹기 힘든데 뭐죠 수공 뭐 금공망으로 보자고 내 무자일주가 아예 병력화입니다. 화인데 이 자체 금이라는 글자가 그 어떤 금이라는 거 뭐죠? 이제 해중금 만약에 갑자나 을축 뭐 이런 게 왔는데 이 자체를 내가 잘 써먹을 수 있는데 공망이면은 아주 불편한 겁니다. 써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 자체가 보면은 굉장히 이걸 뭐죠? 일반 사주에서도 보면은 내가 써먹기 힘든 글자들을 이제 금이 와서 깨준다면 공망 자체가 괜찮다는 겁니다. 자, 어렵습니다. 아무튼 공망은 이런 게 있더라. 공망은 일단 좀 비어 있다는 거죠. 내가 불편하다는 걸 전제하에서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여기서도 수공망이네요. 가보, 을미, 병신정유 뭐 이런 글자 이런 일주들은 수공망. 그러니까 어떤 천중수, 갑신이나 을류나 아니면은 뭐 천하수, 병호정미 뭐 이런 것들을 만나면은 공망이 되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설명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일주가 이럴 때는 보면은 이제 4대 공망에서 수공망이라고 했었죠. 자, 해중금, 노중화, 대림목, 노상토, 금봉금. 인데 뭐 쉽게 천간 육식갑자로 보면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쭉 해서 계유까지 있는 일주가 이럴 때는 이제 4대 공망이라고 해서 나범수오행이다. 그럴 때는 사주에서 나범수오행, 나범수오행이죠. 그러니까 나범오행의 수오행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윤하수나 천중수나 장류수나 천하수 그리고 이제 대개수, 대예수 이런 것 만날 때 공망이 돼서 국중에 이제 방해가 된다. 응? 4대 공망으로 방해가 되고 운행에서 만나면 좋은 것들은 이제 나쁘게 변하고 나쁜 것들은 도리어 나쁜 것은 이거 뭐죠? 위, 길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좋게 변한다. 이게 기본적인 공망인 겁니다. 내가 지금 운행해서 굉장히 불편한데 어쨌거나 그게 이제 공망, 이 4대 공망이 왔을 때는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변하더라. 자, 그것이 바로 이 공망이 가지고 있는 이제 효능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나중에 실제로 이제 제가 감명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럴 때 이런 거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겁니다. 중간에 살짝 뭐 중원 부분은 했지만 뭐 그런 것이더라. 자, 그러면 금공망은 어떨까? 금공망. 여기서 이제 갑신을주. 자, 여기서 잠깐만 다시 본다면 이제 나범수 여기서 위에 일주 뭐 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주에서 이런 게 만약에 갑자일주나 을축일주 또는 뭐 신미일주, 경호일주가 어떤 거 임진일주나 임진년이나 뭐 계사년을 만날 때 운에서 이런 게 오면 장유소가 돼서 공망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근데 임진이나 계사를 시원하게 써먹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고. 그런데 아무튼 그 요 정도로만 이해하자고요. 4대 공방이 그렇게 뭐 지금 중요하게 우리가 뭐 활용하고 이럴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리고 요거는 공방을 볼 때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망에 대한 부분들은 1차적으로 요 정도로만 4대 공망에 대해서 나보 보행을 일단 명리에서 가장 많이 써먹고 있는 설명하는 게 공망을 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이제 4대 공망입니다. 이 4대 공망이 뭐 요 정도에 있구나. 그리고 뭐 이런 일주들, 특히 뭐 금 공망일 때는 갑신일주나 어류일주 뭐 이런 일주들, 임진일주, 계사일주 이런 분들이 뭐 여기서 이제 해중금, 그래 갑자나 을축을 만나거나 또는 뭐 임신계유 같은 금분군을 만나거나 이럴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본다는 겁니다. 이걸 다 삼명법으로 설명하자면 한도 없으니까 그것은 실제로 삼명법에 들어가서 이런 4대 공망일 때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너무 길다고 해서 이번 시간은 이 4대 공망만 잠깐 살펴보는 그 정도로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게 설계 원리를 가야 되겠죠. 설계 원리, 뭐 쉽게 말하면 나범수리 이런 것들이 왜 이게 금이 되고 이건 왜 화라고 하느냐, 뭐 이런 것들 설명하고 난 뒤 자미두수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 시간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 뭐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고 했습니다. 절처봉생, 여기서 사주다. 사주 기본 원리에 대해서 좀 기초가 좀 부족하신 분들, 공부를 하는데 뭔가 좀 아리까리하다 이런 분들은 기초 다지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이런 데서 다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1,500원 정도 하겠죠. IPTV에서는 조금 더 비쌀 겁니다. 지금 한 1,000원으로 떨어졌나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셔서 한번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나부모형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고 자미두수에 대한 것 설명이 어려우면은 바로 이제 설계원리 세 번째 하겠다는 이 나부모형의 설계원리라고 할까요? 내적 원리, 이거 구성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도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한번 조금 이따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